인식론과 전제론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 하셨는데, 그거를 본능이나 이런 것에 대입했을 때는 그래도 좀 수용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대입을 한다면,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만나서 불이 타면서 물이 되는데, 그런 현상을 이제 두고 얘기를 했을 때, 전제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수소라는 원자와 산소라는 원자가 있었고, 그것을 액티베이트를 하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면 물이 만들어진다 하는 전제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거를 현상적인 인식론으로, 현상적인 그거로 크로스를 설명한다면, 물이라는 수소라는 존재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산소라는 존재도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물이라는 존재도 따로 있었던 게 아니다. 어떤 현상이,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지칭해서 물이라 그러고, 그것이 원리되는 두 원소들을 지칭해서 산소라 그러고, 하나는 조금 다른 모양을 갖춘 또 하나의 모양의 것을 수소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현상론적으로. 예. 그것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굉장한 무리이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한번 보시죠. 한 단계 더 나가서, 자, 그 어떤, 예를 들면은, 양자 역학이나, 또는, 그 소립자, 미립자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은, 수소라고 하는 것 또한, 소립자, 미립자, 결국에 그것을 더 자세히 보면 그런 상태겠죠? 그런 어떤 작용들의 현상이죠. 수소라고 하는 것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소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 단계에 가면은 조금 전에 하신 다론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존재의 본질론을 점점 더 상세하게 분석하는 입장에서 얘기할 때, 수소라는 구조나 분자나 산소라는 구조도 근본적으로 들여다 보면 같은 종류의 같은 중성자나 양성자와 같은 더 미립자의 구조로 볼 때는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으로 같은 그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일 뿐이고, 우리 인간이라는 그 거시의 세계에서 바라볼 때, 산소라는 분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수소라는 분자도 분명히 구별되는 종류로서, 우리들이 인간 세상과 인간 세상의 스케일이 볼 때는 우리들에게 의미를 주는 한 모양을 갖추고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칭해서 우리가 산소라고 정해놓고 수소라고 정해놓고, 그렇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그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 현대 문명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현상적으로만 존재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현상학적으로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끝으로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과학 쪽에 많이 치우치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좀 정신 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 다론님 말씀에 대해서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없습니까? 그래서, 전에 의원님이 말씀할 때, 예. 이 본능은 관념이고 경험의 드러남이라고 그랬고, 예. 또, 유전자 그 자체가 경험의 작용이 유전자라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반박이 심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예.
이제 우리는 이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데, 예, 형이 그 하학자들이 보기에는 예, 반박은 무슨 반박이 아니겠느냐, 예, 이런 의문점이 생기긴 합니다. 예. 지금 다라님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반박이라 그럴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걸 극복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예, 예. 혹시 수영 교사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수행교사님 잠깐 들어가셨는가 보네. 아, 잠깐 자리를 비우셨나요? 예. 예. 중리님은 뭐 여기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냥 중중무진, 그냥 연기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예. 나타난다거나, 모든 현상, 모두 그런 게 전부 그냥, 퀀텀에서부터, 이제, 인간 존재, 지구, 모두 그런 게 다 그냥 중중무진, 그냥 그걸 말씀하신 거를 그냥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장성님은 어떻습니까? 다른님 말씀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아까 거사님께서 말씀하면서 제가 느낀 건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생각 속에서 이게 결국 착각에서 이런 게 오는데, 이렇게 머리로는 그걸 알지만 또다시 어떤 습이나 어떤 거에서 그 순간은 알지만 또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이. 그래서 쉽지가 않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예. 자, 진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론님, 과학자들이라면은, 다론님 같은 그런, 아마 반응이 있을 거고, 그것이 강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에서, 특히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물리학이 순수, 어떻게 보면 과학 쪽이죠. 다론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예, 사실은 우리가 공학이다, 다른 과학 쪽은 어떻게 보면 응용과학 내지 실용과학이라고 한다면은 물리학이 순수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예.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물리학이야말로 말 그대로 물의 이치, 사물의 이치,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존재의 이치, 이걸 탐구하는 것이 바로 물리학이죠. 다론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다른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쪽은 가령 뭐 공학이니 다른 과학은 다들 어떻게 보면은 실용과학 내지 응용과학이죠. 그거는 이치를 규명하는 쪽이 아니라 규명된 이치를 활용해서 뭔가 사람의 삶에 거기에 응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과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제가 이해하는 쪽으로 좀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크게 무리가 있습니까? 다로님? 아니, 정확한 말씀이죠. 예. 자, 왜 제가 이걸 중간중간 확인을 하느냐 하면은 그래야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론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자들은 대부분 현대 물리학이 바로 이러한 데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학이 바로 발견해 보니까 그렇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리학에서 새롭게 계속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실제로 그렇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나가지. 오히려 이러한 예를 들면은 어떤 이 인식론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현대 과학으로부터
거부감이나 반발이 더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 이러한 이런 무하다, 그리고 어떤 존재가 아닌 그런 작용이라고 하는 여기 대해서 오히려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루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본질, 물리적 측면, 본질적 측면, 미립자의 세계, 예. 인식론의 끝까지 내려간 물질과 인식의 만나는 지점에서는 그 같은 말이 오히려 예. 맞는 말이죠. 예. 예. 자, 그것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리. 자, 물리학. 그래서 제가 아까 물리학, 그리고 어떤, 순수 과학과 응용 과학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물로 보이는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보이는 이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상에 대한 실상, 이 현상이 현상 그대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현상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이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이 현상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것이 물리, 즉 물리, 어떤 이 현상의 이치를 본다면은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 고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고 그렇게 이름 붙인 거고 현상이고 물의 실상도 보면은 작용이 그렇게 작용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물의 현상을, 물이라는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만약에 물의 현상을 부정하는 거라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현상이 현상 그대로라고, 즉 그것이 따로 그렇게 존재하는 실체라고, 거기에 얽매이거나 그것을 고집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즉 무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현상도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그냥 독립해서 존재하고 보이는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실체, 독립된 어떤 특정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그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즉 그 현상이 현상 그대로라고 얽매이지 말고 그것에 얽매여서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가령 어떤 오해로 해서 불편하게 되지 말고 이런 말이죠. 즉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보이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얽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대로라고 생각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지현이 얼굴이 그 피부가 너무너무 곱고 이뻐서 예를 들면 전지현이 손을 한번 만져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즉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욕심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전지현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 손과 피부가 그렇게 보이는 것은 현상이고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사실 전지현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피부들도 사실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욕심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욕심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다로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현상을 부정하는 식으로 들린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생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들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똑같이 들릴까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현상 그대로라고 믿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것일 뿐이지 현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근본은 알겠으나, 예. 예를 들면, 저도 전에도 똑같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것과 같이, 그 드러나는 현상을, 봤을 때, 그 현상을 통해서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더, 우리, 이런 식의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정도가 지나쳐서, 우리 상식 수준에서의 어떤 있는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모양으로 되어버린다는 것도, 그것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어 설정이나 이런 것에서 지나친 무리가 좀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 것이, 본능이라는 것도 같은 거라고요. 아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고,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본능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거다. 드러난 것을 지칭해서 본능이라 할 뿐이지. 또, 그렇게,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특성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현상이 드러난 것을, 그거를 특성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DNA라고 말하는 것이, DNA가 있기 때문에 특성이 일어난 거라는 것은 뒤집어진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요사이 유전공학을 하는 사람이 그거를 상식 수준에서는 그런 용어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힘들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 정도의 스케일에서는 상식 수준에서 통하는 것은 그렇게 통해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데 말입니다. 다로님. 자, 사실은, 전에 무창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실제로 그렇게 분석을 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그렇게 DNA다라고 유전자다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그 관점에서 보려고 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경험은 알고 있어요. 이미 다로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자 물리학인가 어떤 하여튼 현대 물리학에서 이미 그것은 다 알려져 있고 또 사실은 요즘 실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단지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규정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가령 이분에 보십시오. 이분의 그 문답 속에서도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자기 말의 근거로서 제시한 또 다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자기 말의 근거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제가 어떤 다른 이론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 그 근거로서 제시한 그것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그 내용의 진위와 그 내용이 그렇다 안 그렇다 가지고 제가 반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이야기한 그거와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라고 생각되는 그 제시한 자료가 서로 맞지 않다라는 것만 저는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인정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했다. 또는 그냥 말을 그대로 베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기 전에 제가 지적하기 전에 그 사람은 바로 그 말이 자기가 끌어온 그 이론과 그 말이 바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끌어와서 거기다 올려놓은 거죠. 예, 그렇대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생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끌어온 자기 생각을 뒷받침한 글이라고 끌어온 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의 이론을 오히려 반박하고 있는 자기 그 이론을 틀렸다라고 증거하는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 또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생각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생각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겁니다. 실제로 요즘 과학자들이 가령 DNA가 어떻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실제로 왜냐? 타로님도 양자역학을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가 서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시의 세계에서의, 상황에서는 그 얘기는 다 맞는데, 오히려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방향, 존재론적 입장보다는 인식론적 입장, 관찰자의 인식에 관련되는 부분이, 존재를 오히려 규정 짓는 그런 모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은, 내가 지적하는 것은, 현재 그거는 미시의 세계에서 얘기고, 우리들이, 그리고 또, 이런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우리 무아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근원적인 그 관점인 것은 인정하나, 그러나 우리 인간의 스케일이 볼 때, 일상에서 통하는 인간의 스케일에서 바라볼 때, 일상적으로 상식 수준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면 우리가 터치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용되는, 관념에서의, 본능이라는 용어라든가, 아니면, 유전자들에 대한 어떤 유전자들의 조합에 의한, 특성,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전적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관념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상식 수준에서는 좀 우리가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터치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터치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상식 세계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관념 세계에 얽매여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의 어떻게 보면은 실상을 또는 그 말이 규정하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지 우리는 지금 현재 그것을 이야기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막 사람을 갖다 아예 부정을 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꿈이고 헛개비고 제가 꿈이고 헛개비가 아니다라고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꿈이 아니다. 가령 그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꿈이다 그러지만 그런 꿈이 아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헛개비가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예, 그건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것, 그것만 가지고만 딱 결론을 내린다고 그런다 그러면, 본능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경험의 산물이다. 예. 본능이라는 것도 경험의 산물이다. 아니면 심하면 먼저번 같은 경우에는 관념이다. 본능이 관념이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경험의 산물이 바로 관념이니까 경험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관념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본능이 관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런 말, 그 말 자체의 스테이트먼트, 그 말 자체의 선언적인 말 자체만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비상식이죠. 왜냐하면은 상식이 바로 어떻게 보면 관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념을 갖다가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이야기하니까 바로 상식을 파괴하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비상식이죠. 근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 공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은 매우 바람직한 그런, 우리 토론이긴 하지만은,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터치를 하면, 그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라서, 예. 하여튼 자, 여기는 어떤 이 생물 학회장도 아니고, 어떤 과학 학회장도 아니고, 여기는 우리 마음 공부하고 있는 데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데고, 학회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만. 그간에, 어쨌든 여기서도 상식 입장에서 본능이라는 것이 관념이다 하는 것은 아직도 저는 그거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얘기가. 예, 그거는 한번, 다루님 스스로,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자, 좀 더, 부연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다루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 미시의 세계라는 말씀 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자, 미시의 세계와 지금 그러면은 지금 현상의 세계 또는 거시의 세계, 지금 현상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적 스케일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인간적 스케일. 자, 그러면 미시의 그 세계와 인간적 스케일의 세계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그걸 생각하기 나름이죠. 예. 단지 어떤 관점이라든가 또는 보이는 조건이 다를 뿐이지 같은 것에 대한 것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걸 본 게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나 예. 취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자, 방법은 다를지언정 다르지 않다는 것의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지금 계속. 응용 분야에 따라서는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은요, 원자역학 하나도 몰라도 돼요. 양자역학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실용적으로 평생 동안 필요한 것은 뉴턴 물리학밖에 없어요. 다루님, 근본적으로 뭔가 지금 핀트가 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삶에서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불편함이 경험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 원자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즉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원자력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삶에서 가령 그런 물리학, 그런 미시의 세계를 모른다고 해도 원자력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원자력 한다고 해서 삶에서 불편이 경험되고 안 경험되고 하는 거와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삶의 불편함과 우리 마음 공부에 관한 얘기인데, 지나치게 과학의 분야에 대해서 지나치게 터치하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거와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사님, 예. 오늘 말씀이 그렇게 예.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요? 전 다루하고 동감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카페에 올라오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 연기라고 하는 것이, 이 상대계, 즉, 이 절대계와 상대계가 있는데, 상대계, 즉, 우리 그 현상계에서는 인연이 통하지만은, 연기가 있지만은, 절대계에서는 연기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절대계와 상대계, 절대계와 현상계가 다른 개입니까? 같은 개입니까?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같은 세계에 대한 현상이 어떤 일정한 조건 하에서, 다른 조건 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것일 뿐인 겁니까? 오케이. 자, 너무 관념적인 이야기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야기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내는요. 삶의 괴로움에서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하는 방향이 말이죠. 예, 예. 아까 개에 대해서 한 얘기도 그렇습니까? 개에 대한 이야기는 도움이 되는데요. 그건 꼭 개가 하는 행동이 꼭 사람같이 이제 끝나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예. 근데 너무 뭐랄까, 좀 부적절하게, 이야기 전개하는 게 좀 부적절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리베데 실험이든가, 뭐, 이런 이제, 다른 이야기, 이제, 개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은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이제, 철학적인 이론과 종교적인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 안 했어요. 부처님 말씀은 꼭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초점을 딱 맞춰서, 문제는 부처님 문제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가 안 하는가. 내가 가르치는 건 내가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안 하는가 그 이야기라고 하였어요. 그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갑론을박하게 되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사님 말씀이 지금 갑론을박에 그 회오리 속에 뛰어드는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다는 말이에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 대화는 대화로서 다들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도 12시간 넘었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